안녕하세요. 현직 공인중개사이자 원투룸 전문 부동산인 집토스를 9년째 운영을 하고 있는 이재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은 이 전세대출과 보증보험 관련된 내용을 우리 현직에 계신 중개사님들께 알려드리는 내용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저도 이제 현장에서 터득한 내용들로 구성을 했으니 특히 원룸이랑 투룸,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관련돼서 전세대출 고객님들을 자주 접하는 중개사님이라면 이 영상을 꼭 시청을 하실 것을 권장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나 처음 한지 일을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라면 꼭 신청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꼭 중개사가 아니더라도 나 전세대출 정말 모든 걸 다 알아내고 싶다. 어떤 집이 전세대출이 되는지, 어떤 집이 보증보험이 되는지, 그 요건은 뭔지 다 알고 싶다 라고 하시는 우리 일반인 분들도 시청하시면 나쁠 거 없을 겁니다. 전세대출과 보증보험 관련돼서 제가 많은 얘기를 듣고 접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전세대출은 모든 건물이 다 나오지 않죠. 되는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집들이 되느냐, 건축물 대장상 기본적으로 주택이거나 오피스텔이어야 해요. 그리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주거용 오피스텔이 대출이 나온다고 하는데, 건축물 대장을 아무리 봐도 이 오피스텔이 주거용인지 업무용인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오피스텔은 원래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오피스텔은 전입신고 여부로 주거용인지 아닌지를 판가름 합니다. 그래서 전입신고가 가능한, 집주인이 그렇게 허락을 해주는 오피스텔이라면 전세대출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위반 건축물은 대출과 보증보험이 불가한 것이 원칙입니다. 우리 건축물 대장을 보면 노란색 딱지가 붙어있는 건축물 대장이 종종 보입니다. 그 다가구 주택이든 집합 건물인 다세대 주택이든 노란색 위반 건축물 딱지가 붙어있으면 원칙적으로는 안 돼요. 그렇지만 HF 보증서는 위반 건축물이라도 위반 사유가 해당 층이 아니라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HF가 뭐냐? 바로 설명드릴게요. 보증기관이 있습니다. 우리 대출은 뭘 믿고 실행을 해줄까요? 보증서 믿고 해줍니다. 아무한테나 은행이 돈 빌려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세대출을 실행시킬 때는 무조건 하나의 보증서가 필요합니다. 이 보증서는 대표적으로 세 기관에서 해주는데요. HF, 한국주택금융공사, 허그, 주택도시보증공사, 그리고 한 곳이 더 있어요. SGI 서울보증이라는 보증기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특히 원룸, 투룸, 아파트가 아닌 원룸이랑 투룸 주택의 전세대출을 많이 다루시는 중개사님이시라면 SGI 보증서는 거의 보실 일이 없을 거예요. HF나 허그가 공공기관으로서, 공기업으로서 이제 저렴한 보증료로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같은 주택도시기금의 상품에 맞는 그런 보증서를 공급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HF와 허그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둘 중에 하나의 보증서를 무조건 받아야지 대출이 실행이 되고요. 대출을 실행시키면서 보증보험도 따로 가입을 하거나 아니면은 완전히 대출이랑 보증보험이랑 결합되어 있는 상품이 있다는 점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전세대출을 받는 그런 계약을 진행할 때는 프로세스가 이렇게 됩니다. 우선은 매물을 찾아야 돼요. 전세대출이 나오는 그런 매물을 찾습니다. 전세대출이 나오는 매물인지 아닌지는 손님이 할까요? 집주인이 할까요? 잘 몰라요. 아무도 잘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 중개사들이 잘 판단해서 진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교육이 필요한 겁니다. 이것만 필수 시청을 하시면 이 집이 대출이 나오는 줄 알았는데 어라? 계약하고 나니까 대출이 안 나온다네? 큰일 났다. 계약 파기되고 난리 나고 그런 일을 방지하실 수가 있고요. 좋은 매물이 무엇인지 판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주택이랑 오피스텔만 가능하다 그랬죠. 그러면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원룸이나 투룸 될까요? 안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출이 나오는 요건에 맞는 매물을 찾고요.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하고 나서 작성된 계약서를 가지고 임차인분이 동사무소에 가셔서 확정일자를 받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은행에 가십니다. 은행에 가서 나 임대차 계약했는데 계약금 이만큼 냈고요. 그리고 확정일자 받았고요. 대출 심사 넣어주세요. 라고 신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잔금일에 자기부담금이 기본적으로 있을 거예요. 자기부담금은 임차인이 직접 임대인분께 송금을 하고 나머지 잔금, 대출금은 은행이 임대인한테 직접 송금을 하게끔 돼 있는 그런 프로세스로 진행이 됩니다. 상품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전세대출 상품 원룸, 투룸 구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받는 거는 중기청이라고 하는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상품이고요. 그리고 청년 버팀목이 있습니다. 그냥 버팀목도 있고 청년 버팀목도 있고요. 나머지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거의 현장에서 원룸, 투룸 방구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찾는 전세자금 대출 상품은 앞에 있는 두 가지 중기청과 버팀목일 거예요. 둘 다 HF 보증서도 가능하고요. 허그 보증서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청년 버팀목이 되는 상품
되는 집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보증서가 필요한지에 따라서 대출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고객님들한테는 어떤 상품을 받는지 물론 알면 좋겠지만 어떤 보증서로 그 대출을 실행시키는지가 이 대출이 가능한 집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기본적으로 중기청은 80%, 대출 한도가 80%, 최소 자기부담금이 20%인 상품이 있고 중기청 100이라고 하는 100% 상품이 있는데 중기청 80은 HF 보증서도 가능하고요. 허그 보증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기청 100 같은 경우는 HF는 안 되고요. 무조건 허그 보증서만 가능한 상품이고요. 청년 버팀목은 항상 80%만 대출 한도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HF, 허그 둘 다 가능합니다. 두 보증서 중에 고객님이 선택을 하실 거고요. 우리는 이 고객님의 보증서에 맞는 집을 알아봐 드리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살짝 말씀을 드렸지만 대출 요건은 어떤 보증서로 대출이 실행되는지에 따라 달려 있어요. 그래서 나 버팀목 대출 받을 집 구하는데요 라고 하시는 고객님한테는 저는 항상 물어봅니다. 어떤 보증서로 받으세요? 사실 아파트를 주로 다루는 현장에서는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냐면 아파트는 다 집합 건물이잖아요. 그리고 다 똑같아요. 그런데 이 원룸 투룸을 다루는 현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보증서로 받으시나요? 그러면은 절반 정도의 고객님은 저요 가심사 받아봤는데요 HF랑 허그 둘 다 된대요. 아니면 저는 HF만 쓰려고요. 아니면 허그로 구하고 있어요. 말씀을 하시고요. 어떤 고객님들 절반 정도는 또 말씀 못하죠. 그게 뭐예요? 보증서요? 그렇게 반문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중개사라면 그런 고객님들 상담을 해줄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은행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지식을 갖고 있으시면은 그렇게 이제 방문하는 고객들도 이 집을 구하는 세계로 이끌어서 좋은 집을 구해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보증서부터 설명을 해줍니다. 고객님, 보증서, 청년 버팀목 보증서는 두 가지가 있어요. HF랑 허그가 있어요. 허그는 신용점수에 비례해서 대출 한도가 나오고요. HF는 소득에 비례해서 대출 한도가 나와요. 고객님 혹시 직장 재직 중이세요? 재직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서 저 재직한 지 1년 넘었어요. 고객님 대략 연소득은 얼마 말씀해 주신 분들 계시겠죠? 그러면 HF가 될지 이 고객님이 아니면 허그만 가능할지 판단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HF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소득의 4배 정도까지 대출 한도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연소득, 연봉이 4천만 원 정도가 있는 고객님이라면은 1억 6천까지는 HF 보증서로 대출이 나오실 거고요. 그 신용점수에 비례하는 허그는 기본적으로 800점 정도, 나이스 기준으로 820점, KCB 기준으로 805점이 넘는 고객님이라면은 대출 한도가 청년 버팀목 한도 이상 4억까지 한도가 나옵니다. 근데 어쨌든 청년 버팀목을 대부분 많이 구하시고 청년 버팀목의 대출 한도는 2억이기 때문에 2억까지 풀로 나오시게 되겠죠. 그래서 허그 같은 경우는 소득을 아예 안 보기 때문에 소득이 없는 무직자도 가능합니다. 신용점수만 괜찮으시다면은 이 토스 앱을 키면 바로 신용점수를 알 수 있는 시대죠. 바로 고객님한테 안내를 드려요. 저희는 고객님 토스 앱 있으시죠? 신용점수 한번 봐보세요. 몇 점이세요? 저 몇 점이에요? 그러면은 한도 얼마까지 나오실 거예요. KCB 기준으로 805점 이하이시거나 나이스 기준으로 820점 이하이라면은 1억 5천 정도. 그리고 만약에 신용점수가 정말 낮으신 분들은 대출 한도가 아예 안 나오는 게 허그 대출 상품입니다. 자, 그래서 허그는 백수도 이용 가능한 전세 대출 상품이라는 점 우리 중개사님들 알고 계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허그와 HF 또 크게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허그는 그 자체가 보증보험 상품이에요. 그래서 허그 보증서로 버팀목 대출 같은 전세 대출을 받게 되면 무조건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우리 흔히 말하는 보증보험이라고 하죠. 보증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되는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심대출 보증서라고도 해요. 그런데 HF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HF는 대출 보증서랑 보증보험이랑 별개예요. 그렇기 때문에 HF로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은 그렇다고 해서 바로 허그처럼 보증보험의 효력이 나타나냐? 아닙니다. 그거는 대출금에 대한 보증일 뿐이고 HF는 보증보험을 따로 신청해서 가입하셔야 됩니다. HF 직힌보증이라는 상품이 있는데요. HF 직힌보증, HF 보증서로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만 신청할 수 있는 보증보험이고요. 이 보증보험에 가입할지 안 할지를 대출을 실행시키면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집이 대출이 가능하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축물 내장상의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위반 건축물이 아니어야 됩니다. 또 오피스텔도 전입신고가 가능하면 가능하고요.
그런데 HF랑 허그 여기서 달라지는 점이 있습니다. 대출 요건이 다른데요. 기본적으로 크게 다른 거는 두 가지입니다. HF 같은 경우는 위반 건축물인 다가구 주택이면 허그는 옥상 때문에 위반이라도 대출이 안 돼요. 그런데 HF는 옥상 때문에 위반이거나 4층 때문에 위반인데 그 해당 부분이 위반이 아니면은 HF 보증서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위반 건축물인 다가구 주택 해당 부분이 위반이 아니면 HF 보증서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법인 임대인 같은 경우 임대인이 법인 뭐 주식회사 땡땡땡이에요. 허그가 안 됩니다. 무조건 안 돼요. 그런데 HF 보증서로는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이 HF와 허그 보증서의 가장 큰 차이고요. 그리고 HF 같은 경우는 딱 정해져 있는 권리분석 요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다세대 주택 공시가격 126% 뒤에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릴 텐데 그 요건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HF 보증서로 대출은 나와요. 그런데 만약에 고객님께서 HF 지킴 보증도 가입을 하고 싶어 하신다면 허그랑 그 권리 분석 요건이 동일해집니다. 왜냐하면 허그는 그 자체로 보증보험이라고 했죠. 그래서 대출을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정해져 있는 권리 분석 요건이 있어요. 주택 가격의 몇 퍼센트 이내에 우리 선순위 채권이 들어와야 된다. 우리가 들어갈 보증금이 들어와야 된다. 이런 요건이 있거든요. 그 자체가 보증보험이기 때문에 HF 지킴 보증으로 이렇게 결합 상품을 진행하게 될 경우에는 허그랑 동일한 요건으로 심사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럼 그 요건이 무엇일까? 알아보겠습니다. 공통 요건 3가지 모두 충족해야 돼요. 자, 그 공통 요건이 무엇이냐? 첫 번째, 융자. 그 집에 잡혀있는 선순위 채권이라고 하죠. 선순위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이 주택 가격의 90%에 60% 이내여야 하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융자 더하기 선순위 보증금이 주택 가격의 90%에 80% 이내여야 하고요. 그리고 동시에 융자 더하기 선순위 보증금 더하기 계약할 보증금이 주택 가격의 90% 이내여야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주택 가격이 뭐냐? 그 산정 방법이 정해져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공시가격의 140%를 주택 가격으로 친다는 겁니다. KB 시세가 있는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같은 경우는 KB 시세, 매매 시세 그 자체를 주택 가격으로 보고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하한가를 적용합니다. 아파트 최저층도 하한가를 적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 아니면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이 KB 시세가 없죠. 없는 경우는 공시가격의 140%를 적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세대 주택, 빌라를 계약할 때는 이 공시가격이라고 하죠. 공동주택 가격이 되겠고요.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개별 단독 주택 가격이 흔히 말하는 공시가격입니다. 그래서 이 가격의 140%를 주택 가격으로 보고 저 왼쪽에 있는 주택 가격에 그 숫자를 대입하시면 계산이 가능하게 돼요. 자, 이거는 다가구 주택이든 다세대 주택이든 동일하게 적용을 하는 요건이에요. 그래서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 뭐 다른 요건이 있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빌라 한 호실을 계약하는 경우 개별 등기가 되어 있죠. 그리고 융자가 개별 호실에 잡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빌라 전세 계약 같은 경우는 대부분 융자는 없는 경우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계약할 보증금이 주택 가격 곱하기 90% 이내에 들어오면 되는 이 세 번째 요건만 보시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주택 가격을 어떻게 계산한다 그랬어요? 공시가격의 140%로 계산한다 그랬죠? 그럼 140% 곱하기 90%는 뭐가 될까요? 126%가 됩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요즘 뉴스에도 많이 다뤄지더라고요. 공시가격의 126%까지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대요. 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요건만 충족하면 되는 빌라 같은 경우는 이제 융자도 없을 거고 우리 호실에 선순위 보증금 없을 거죠. 개별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계약할 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26% 이하면 된다라고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좀 복잡합니다. 그렇지만 다가구 주택이라고 보증보험에 가입 못한다? 허그 대출을 못 받는다는 아니에요. 물론 취급하는 은행이 별로 없긴 합니다. 왜냐? 너무 까다롭고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호실이 많고 다양한 세입자가 선순위로 잡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위험을 감수하려는 은행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서 대출 실행시키기, 보증보험 가입하기 조금 더 까다롭긴 합니다. 하지만 가능한 집인지 원칙적으로는 요 식 3개만 부합을 하게 된다면 허그 대출이나 보증보험 가입 가능하다는 점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융자 등기를 떼보니까 우리 다가구 주택에 융자가 5억이 담겨 있고요. 그리고 선순위 보증금, 호실별로 101호, 102호, 103호 다른 호실 보증금을 확인해 보니까 15억이 있어요. 그러면은 융자 더하기 선순위 보증금이 20억이겠죠? 그리고 공시가격, 개별 단독주택 가격이 30억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계산을 여기 넣으면 되겠죠? 일단 융자 5억이라고 그랬어요. 융자 5억, 1번 요건 충족합니까? 안 합니까? 개별 단독주택 가격이 30억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140% 곱한 다음에 90% 곱한 다음에 60% 곱한 금액이 5억보다 크면 됩니다. 크죠? 계산해 보시면 크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융자 더하기 선순위 보증금. 요게 주택 가격의 90% 곱하기 80%보다 작으면 됩니다. 융자 더하기 선순위 보증금이 20억이 나왔어요. 20억. 이게 30억 곱하기 140% 곱하기 90% 곱하기 80%. 요거보다 작게 나옵니다. 작게 나오기 때문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계약할 보증금 2억으로 들어간다고 칩시다. 그러면 융자 더하기 선순위 보증금 더하기 계약할 보증금이 22억이 나오겠죠? 그게 주택 가격 곱하기 90%, 곧 공시가격 곱하기 126% 이내면 됩니다. 나오겠죠? 그러면 이 집은 보증보험 가입 요건에 충족하는구나 라고 계산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상가주택들이 있어요. 개별 등기도 안 돼 있고 통으로 일반 건축물이라고 건축물 대장에 잡혀 있는데 개별 등기가 안 돼 있는 상가주택 같은 경우는 공시가격 계산을 어떻게 하냐? 자, 개별 단독주택 가격을 열람을 해보시면 굉장히 작게 나올 겁니다. 왜냐? 그 건물 전체가 주택이랑 상가가 섞여 있잖아요. 예를 들면 4층까지는 상가고 근린생활시설이고 5층만 주택이에요. 그 건물 집주인 말로는 우리 집 땅값만 100억이야 라고 하는데 이 개별 단독주택 가격을 열람해 보니까 이게 8억밖에 안 나오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상가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상가 부분의 공시가격은 개별 단독주택 가격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상가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 가격을 어떻게 산정을 하느냐? 제가 허그 동부지사에 가서 직접 물어봤어요. 너무 궁금해서. 그러니까 친절히 답변을 해주시더라고요. 상가주택 같은 경우는 이렇게 권리 분석을 합니다. 자, 개별주택 가격이 있고요. 거기에 보시면 대지 면적이 나와 있습니다. 전체 그리고 산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상가주택 같은 경우는 이 주택 부분에 대해서만 산정을 하면 건물 가격이 너무 적게 나오겠죠.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냐? 개별주택 가격 더하기 상가 부분의 땅값, 땅에 대한 공시지가 더하기 상가 부분의 기준시가. 요게 주택가격 산정 방법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계산기를 가지고 계산해 볼게요. 대지면적 전체 산정 나눠져 있습니다. 전체가 산정보다 크게 나와 있어요. 그럼 그 얘기는 주택이 아닌 부분이 이 건물에 잡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전체 빼기 산정을 하면 비산정 토지 면적이 나오겠죠. 그 토지 면적에 제곱미터당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 없는 토지는 없습니다. 개별 공시지가를 곱해요. 그 다음에 우리 개별주택 가격을 더해줍니다. 그리고 또 뭘 더해주냐면 상가 부분에 건물 기준시가가 있어요. 건물 기준시가를 더해주는데 이 건물 기준시가는 사실은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 돼요. 땅값에 비하면 크진 않을 거예요. 그래도 더해주는 게 원칙이긴 합니다. 이건 어디서 계산하냐? 홈택스 계산기가 있습니다. 홈택스 계산기상에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계산하는 방법에 맞춰가지고 건물의 기준시가를 더해줍니다. 저 같은 경우는 상가주택 권리 분석할 때 이 건물의 기준시가는 더하지 않아요. 조금 더 보수적으로 계산을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얼마 안 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은 건물 전체의 공시 가격이 나오게 되고요. 그 건물 전체의 공시 가격에 아까 그 식으로 돌아가서 주택 가격 곱하기 140% 했죠. 거기 140% 넣고 그 다음에 1, 2, 3번 요건을 충족하는지 체크를 해보시면은 이 집이 대출이 나올지 보증보험이 될지 그렇게 계산을 해서 판단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가구 주택인 경우에 그 집합 건물이 아니라 다세대가 아니라 다가구 주택인 경우에 허그 보증서로 대출을 실행시키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선순위 임대차 확인서라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다세대는 사실 필요 없어요. 필요 없는데 다가구는 아까 권리 분석도 복잡했죠. 다른 호실 보증금도 확인을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 보증기관이 이걸 요구를 합니다. 다른 호실 보증금들 내역 갖고 와봐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역을 전입세대 열람 내역이랑 대조하기 위해서 임차인 성명도 호실별로 써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계약 체결일과 계약 기간은 비워둬도 되는 경우가 많지만 임차인 성명은 꼭 써야 되고요. 그 은행마다 다르니까 이거는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임대인이 이 작성에 비협조적인 경우가 있어요. 몰라 나 기억 안 나. 그거까지 내가 다 써줘야 돼? 그러면은 계약하고 나서
해당 물건지 동주민센터에 방문을 하시면 임차인분이라면 확정일자 부여 현황이랑 전입세대 열람허를 발급받으실 수가 있어요. 아니라면 임대인의 신분증 사본이랑 막도장을 들고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이 두 서류를 발급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중개사도 가서 발급받으실 수가 있는 서류예요. 이걸 보고 호실별로 얼마의 보증금이 잡혀 있는지 다 나오기 때문에 어차피 임대인이 비협조적이거나 잘 안 알려줄 경우에도 작성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곤란한 게 가끔 발생해요. 어떤 때냐? 전입세대 열람 내역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 지금 확인서상에는 없어요. 이 홍길동 씨가 누구냐? 은행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저는 이것까지 봤어요. 전출 신청. 예전에 살던 사람이 전출을 안 한 거예요. 새로운 집에 전입신고를 안 한 거겠죠. 그러니까 아직 그 집이 주소지로 잡혀 있는 경우인데 전출, 강제 퇴거 신청을 집주인이 직접 하거나 아니면은 공인중개사가 집주인을 대리해가지고 그 동주민센터에 방문해가지고 할 필요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이 고객님이 원하는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해야 될 때도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허그 보증서로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HF 지킴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보증상품에 가입을 할 때 채권양도 통지서라는 게 임대인한테 가게 됩니다.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임대인분께 설명을 드려두시는 게 좋습니다. 은행에서 등기우편 하나 갈 거예요. 그리고 전화도 갈 수가 있으니까 협조 잘 해주시고요. 등기우편 가면은 그 내용이 뭐냐면 당황하지 마세요. 막 어렵게 써 있을 수 있는데 그 보증금 반환하실 때 임차인한테 주지 말고 은행에다가 직접 반환해달라는 내용이니까 당황하지 마세요라고 설명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에 보증금을 임차인이 원래는 반환받게 되어 있잖아요. 임대차 계약을 했으면 임차인이 원래라면 보증금을 반환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대출금이 커요. 그리고 보증보험도 가입이 돼 있어. 임차인이 그 돈을 받았어. 은행에 바로 상환을 해야 되는데 상환을 안 하고 도망갈 수도 있겠죠? 그럼 은행은 당황한 상황에 빠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허그 보증서로 대출을 실행시킬 때는 채권 양도 통지서가 발송이 됩니다. 아니면 보증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도 발송이 돼요. 그래서 임대인이 나중에 보증금 반환할 때 임차인한테 직접 주지 말고 은행한테 반환해달라는 서류니까 그렇게 이제 임대인분께 설명을 드려놓는 것이 향후 문제 발생 소지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전세대출을 받는 임차인분이랑 계약을 할 경우에는 전세대출과 관련된 특약사항을 계약에 명시를 하고 가계약 단계에서부터 집을 보고 바로 이제 뺏기기 싫으면은 바로 우리 얼마 50만 원이나 100만 원이라도 지금 입금할 테니까 저 찜할게요 라고 하는 경우가 있죠. 이걸 흔히 말해서 가계약이라고 하는데 이 가계약 단계에서부터 이 특약사항을 확실하게 집주인, 임대인분께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이제 명시하는 게 분쟁 방지의 최선의 길이거든요. 그래서 특약사항을 꼭 명시하시고 기록하시기를 저는 강력하게 권장을 드립니다. 어떤 특약이냐? 만약에 전세대출이 실행이 되지 않을 경우에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특약사항이에요. 여러 특약사항이 있지만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나중에 전세대출을 심사를 넣기 위해서는 보증금의 최소 5% 이상의 계약금을 걸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금을 걸고 나서 은행에 가야 되기 때문에 2억짜리 전세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은 최소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의 계약금이 집주인한테 입금이 된 상태로 은행에 가서 이 심사가 나올지도 안 나올지도 모르는 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은행 가서 심사를 넣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어떤 사유로 대출이 실행이 안 된대.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당황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계약 단계에서 계약금을 넣는 단계 당연히 집주인분께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이분이 이런 대출 상품으로 대출을 받으시는데 만약에 물건지 사정으로 대출이 안 나오게 될 경우에 계약금은 받으신 거는 전액 반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라고 동의하는지 여부를 묻고 계약을 진행하시기를 강력히 권장드립니다. 자,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청년 버팀목 대출의 맹점 기간이 존재합니다. 언제냐? 입사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임차인이 새로운 직장으로 옮겼어요. 새로운 직장에 옮겼거나 아니면은 직장이 없었는데 무직자였는데 직장을 들어갔어요. 4대 보험이 가입이 됐어. 그런 상태에서 오래 지나지 않아서 전세대출로 집을 구하시는 분들이 청년 버팀목 대출이 안 나오는 경우가 부지기수 발생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청년 버팀목 대출은 소득 요건이 있기 때문인데요.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뭐야 너 새로 직장 들어갔네? 무직자라면 허그 대출이 가능할 텐데 너는 잠깐 기다려봐 하는 거예요. 만근 1개월치 급여를 받고 나서 대출 심사를 하라고 반려당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합니다.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고객님이 직장에 언제 들어갔는지
이것도 전세 대출 받는 고객을 계약하실 때 꼭 확인해 하셔야 될 그런 포인트 중에 하나니까 잊지 마시고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들 복귀하신 다음에 허그 보증서가 어떤 건지, HF 보증서가 어떤 건지, 어떤 사람이 허그 보증서가 나오는지, HF 보증서가 나오는지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숙지하시고 중개 현장에서 활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마지막 꿀팁 전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은행마다 그리고 심지어 지점마다 요구하는 것, 담당 은행원마다도 다를 수가 있는 게 요즘 전세 대출의 현실이에요. 요즘 특히나 전세 사기가 너무 많이 발생을 하고 사고들이 발생을 하면서 점점점 이 대출 요건이 빡빡해지고 있는데요. 심지어 이런 경우도 봤어요. 해당 지점에서 담당 은행원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때도 있고, 우리 은행 뭐 양재업점에서 완전 반려를 당했어요. 이거 우리는 취급 못해요. 이 대출권 못하겠어요. 그런데 그걸 똑같이 들고 한 티역점에 갔는데 거기선 승인이 된 케이스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을 하고 나서 임차인분이 당황해서 연락이 왔어요. 대출 안 된대요. 이런 전화를 받으셨는데, 우리가 봤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권리부수 요건 다 충족하고 뭐 보증보험도 되는 집인데 이게 왜 안 돼? 라고 판단이 되신다면 그 은행만 가면 안 됩니다. 다른 은행, 아니면 심지어 우리 은행 중에서도 어떤 지점은 이 대출을 다가구주택 허그를 취급할 수도 있고 어떤 지점은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은행원마다 다를 수도 있고요. 고객님, 은행은 한 곳만 가보면 안 됩니다. 여러 곳 또 가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려보세요. 또 한 가지 포인트를 드리자면, 하나은행에서도 청년버팀목 대출 아니면 중기청 대출 같은 주택도시기금, 기금 상품들을 취급을 하는데요. 하나은행에서는 위반 건축물인 다가구 주택 해당 층 사유가 아니더라도 무조건 반려당하니까 알고 계시고요. 하나은행에서는 또 허그 다가구 대출 전체 은행 지점이 취급하지 않습니다.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증보험, HF 지킴 보증이 가장 쌉니다. 보증료가 당연히 들죠. 그 사람들, 그 기관들은 땅 파서 장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보증료가 이제 보증보험에 가입할 때 발생이 되게 되는데, HF 지킴 보증이랑 허그 둘 다 가능하신 고객님이라면 HF를 추천드리세요. HF 지킴 보증이 보증료가 가장 저렴합니다. 0.02%에서 0.04% 정도 나오는데, 보면은 보증금에 요 정도 곱해서 연 보증료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 중개보수 있죠? 중개보수의 한 10% 정도 되는 금액이에요. 굉장히 저렴하겠죠? 2억 5천짜리 대출 보증보험 같이 가입을 할 때 있어서 보증료가 한 2년치 가입해서 10만 원이 안 되게 나오니까 HF 지킴 보증으로 권장을 드리고요. 전세보증보험은 임대인 동의 없이도 가입이 가능한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다가구 주택,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순위 임대차 확인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임대인 어차피 협조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반 건축물도 가입 가능한 보증보험이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릴게요. 많이 발생하는 케이스가 이런 경우였어요. HF 보증서로는 대출이 위반 건축물인 다가구 주택, 옥상 때문 위반이에요. 그렇게 건축물 대장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HF 보증서로 우리 201호, 2층 201호를 계약을 해서 대출이 실행이 됐어요. 그런데 고객님이 나 불안해서 못 살겠다, 나 보증보험 가입하고 싶어요 라고 하셨어요. 그럴 때 HF 지킴 보증 안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보증보험은. 왜냐? 허그랑 요건이 똑같기 때문에. 허그는 다가구 주택, 그 부분이 위반인지 그 부분이 아닌지 여부랑 관계없이 다가구 주택이 위반이면은 그 건물 전체가 허그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SGI 서울보증은 건축물 대장이 필수 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2024년 초 시점으로 건축물 대장이 필수 서류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위반 건축물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권리분석만 통과가 된다면 SGI 서울보증의 권리분석 요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토지 건물 소유주가 같을 것, 그리고 임대인이 법인이 아닌 자연인일 것, 이런 요건이 있고, 보증보험 요건 3가지, 주택가격이 몇 % 이내, 이거 했던 것처럼 SGI 서울보증도 그 요건이 있습니다. 그 요건만 충족을 하면 SGI 서울보증에 가입이 가능할 겁니다. 다른 점은 뭐냐? 126%가 아니라 130%입니다. 그게 가장 다른 요건이라는 점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굉장히 복잡한데 여러분이 SGI 서울보증 웹사이트 들어가셔서 보시면은 싹 다 나와 있으니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우리 전세대출과 보증보험 관련된 모든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짧게 짚고 넘어간 경우도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한 번쯤 그 슬라이드 내용도 한번 읽어보시고 공부를 하시면은 앞으로 전세대출 고객이 왔을 때 당황하시는 일은 없을 거예요. 영상을 여기까지 보셨다면 앞으로 더 많은 고객님들 만나고 더 많은 계약들 체결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